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본 현대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현대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하고 또 그 매력을 어떻게 느껴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 제목은 지분노 간주세 구라이, 지분노 간주세 구라이입니다. 예, 이 시는요, 전체적으로 6연에 걸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먼저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自分の感情性くらい、パサパサに乾いてゆく心を人のせいにはするな。自ら水やりを怠っておいて、気難しくなってきたのを友人のせいにはするな。しなやかさを失ったのはどちらなのか。苛立つのを謹慎のせいにはするな。何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私。初心消えかかるのを暮らしのせいにはするな。そもそもがひ弱な志に過ぎなかった。ダメなことの一切を時代のせいにはするな。わずかに光る尊厳の放棄。自分の感受性くらい自分で守れ。バカ者よ。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の感受性くらいパサパサに乾いてゆく心を人のせいにはするな。自ら水やりを怠っておいて、気難しくなってきたのを友人のせいにはするな。しなやかさを失ったのはどちらなのか。苛立つのを謹慎のせいにはするな。何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私。初心消えかかるのを暮らしのせいにはするな。そもそもがひ弱な志に過ぎなかった。ダメなことの一切を時代のせいにはするな。わずかに光る尊厳の放棄。自分の感受性くらい自分で守れ。バカ者よ。잘 읽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죠. 죄송합니다. 이 시는 일본의 여성 시인의 시인데요. 아주 섬세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해주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볼 텐데, 그러면 이 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죠. 파사파사, 카와이테 이쿠, 미즈야리, 세, 스루나, 오코타떼, 키무즈카시쿠, 시나야카사, 이라다츠, 키에카카루, 히요와나, 코코로자시, 손갱, 호키, 마모레. 파사파사는 퍼석퍼석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카와이테 이쿠는요, 말라가다라는 말인데 기본형이 카와쿠가 되죠. 미즈야리는 물죽이란 말인데 미즈오야루 이런 말이 되죠. 물죽이란 말입니다. 세이 하면 누구누구 탓이란 말이고요. 기본형에 나가 붙으면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스루나 하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코타떼는 오코타루 게을리하다, 소홀히하다 여기서 온 말이 되겠습니다. 기본형은 오코타루가 되겠습니다. 키무즈카시, 무즈카시라고 하는 말에 키가 붙으면 어떤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인데 까다롭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시나야카사 하면 유연함이란 말이 되겠고요.
변형은 시나야카나 동사로 활용을 하는 변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라다츠 하면 화를 내는, 초조해하는 이런 말이 되겠고, 기에카카루는 기에루에 카카루가 붙었죠. 기에루 하면 없어진단 말이고, 카카루 하면 보조동사로 쓰였어요. 거의 없어져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히요와나 하면은 요아이의 히, 접두어 히가 붙어서 아주 약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요와나 코코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코로자시, 뜻, 의지에 해당되는 말이고, 존엄이란 말은 손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이라고 하는 말은 호키, 짧게요. 키, 이렇게 끊어주셔야 되겠죠. 마모레 하면 지켜라란 말인데, 기본형은 제가 마모레라고 적었는데, 기본형은요, 마모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어의 뜻을 염두에 두시고 한 번 더 시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の感受性くらいパサパサに乾いてゆく心を人のせいにはするな。自ら水やりを怠っておいて、気難しくなってきたのを友人のせいにはするな。しなやかさを失ったのはどちらなのか。苛立つのを謹慎のせいにはするな。何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私。初心消えかかるのを暮らしのせいにはするな。そもそもがひ弱な志に過ぎなかった。ダメなことの一切を時代のせいにはするな。わずかに光る尊厳の放棄。自分の感受性くらい自分で守れ。バカ者よ。이 시는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6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연부터 5연까지는 시의 길이는 다소 다르지만 행수가 같죠.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 연의 1행과 2행의 끝에는요, 동일하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스루나, 즉 부정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연은 지켜라 라고 하는 마모레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는요, 동일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의 리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동일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각각의 연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요. 1년부터 여기 특히 5년까지를 볼 때 반복되는 것이 아까 스루나라고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스루나 이외에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죠? 그렇죠. 세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누구 탓을 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반복적으로 남 탓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요,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왜 남 탓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정도로 이 시의 전체의 느낌을 한번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감수성이 무엇이죠? 우리는 흔히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흔히 하곤 합니다. 특히 어떠한 대상에 쉽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경우에 감수성이란 말을 쓰죠. 감수성이 풍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볼 때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감수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에서는 보다
폭넓고 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이렇게 감상해 감에 있어서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나 그러한 깊이, 단어의 풍성함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그 단어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고착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느낌이 있죠. 그것이 시에서는 정말 풍성하고 넓게 깊게 그렇게 확산되어서 의미가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말도 같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 말하는 감수성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인간으로서 지녀야 되는 바람직한 내면 자세, 뭐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의 의미보다 폭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パサパサに乾いてゆく心を人のせいにはするな。自ら水やりを怠っておいて퍼석퍼석 말라가는 마음을 남 탓으로 하지 마라. 스스로 물 주기를 게을리 해놓고선 이런 정도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 퍼석퍼석하게 말라져가는 마음을 다른 사람 탓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일본어의 파사파사는 한국말로 퍼석퍼석, 좀 비슷한 어감을 가진 말이네요. 예. 여러분, 마음이 퍼석퍼석하게 그렇게 말라있다. 이렇게 이 말라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메마른 것을 말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메마르지 않은 것이 감수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반면에 마음이 메마른 것을 또 감수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메마른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둔합니다.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화나는 일 앞에 화를 내고, 슬픈 것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건강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전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친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 주나요?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감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렇게 마음이 메마르게 된 원인이 물 주기를 게을리 했다는 것에 있다고 말하죠. 미즈야리라고 했는데요. 물을 주는 것은 물론 마음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물을 주어서 마음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에 물을 주는 거요. 마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좋은 풍경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바른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른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살아보면 마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키게 되면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요, 이러한 차원에서 자신의 마음에 물주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세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2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무즈카시쿠 나tte 키타노 유진노 세이니와 스루나 시나야카사오 우시나tta노와 도치라 나노까. 까다로워진 것을 친구 탓으로 하지 마라. 유연함을 잃어버린 것은 어느 쪽인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네요. 이 시에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키무즈카시쿠 났다, 까다로워졌다 이런 말을 하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까다로운 사람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나쁜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까다롭게 보일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의 삼행에서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유연함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까다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까다롭고 완고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마음의 그런 시야가 좁아지면 까다로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지면요, 사람을 대할 때 부담을 주고 또 거북함을 주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은 틀린 것이 없는데 남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옳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100% 완전히 옳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자기가 옳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참 잘 생각하면서 대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틀릴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으로 또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유연함인데, 시인은요, 이러한 유연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까다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친구 탓을 하지 않나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시는 우리를
깊이 있게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해서 3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苛立つのを謹慎のせいにはするな。何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私。苛立つのを謹慎のせいにはするな。何もかも下手だったのは私. 예, 초조해지는 것을 가족 탓으로 하지 마라. 킨신이라면 친척, 가까운 친족을 말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족이라고 한번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초조해진 것을 가족 탓으로 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했던 것은, 서툴렀던 것은 나다. 이런 말이죠. 예. 앞에서 살펴본 1년과 2년에서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탓하는 대상이 누구였나요? 남이었고 또 친구였죠. 여기 3년에서는 또 가족 탓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가족 탓을 할까요? 여러분,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요, 평소에 많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가족이지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셔도 당연하고 어떤 선물을 사다 주셔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밤새도록 그 병상 맡에서 간호를 해주셔도 뭐 다소의 감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당연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생각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사소한 것 하나 해주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또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는 또 초조해지고 화가 난다고 했는데요. 가족들에게 초조하고 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학년까지 대학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졸업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준비한 게 없고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어요. 본인에게 자신감이 이렇게 없는 것은 여느 친구처럼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주지 못했고 또 학원을 많이 보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자신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시인의 질책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요, 일관되게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남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일관되게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해도 자신이 잘한 거고 또 잘못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이죠. 비록 부모님으로부터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것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최종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내 탓이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누구 탓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탓을 할 수 없죠. 시인은요, 이 점을 말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뒤에 좀 남았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시의 다음 순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